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요, 글로벌 금융 이슈를 핵심으로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통통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또 통통하게 채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통해지는 배종찬입니다. 네, 통통 배종찬 소장님. 네. 올 한 해 또 코스피의 등락률이 또 G20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19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러시아를 빼고는 거의 뭐 꼴찌 수준인데 22년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니 그 러시아랑 비교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정신이 없는 나라예요. 전쟁하느라고. 네. 그리고 또 푸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정시와 우리 정시가 비교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변동성이 컸다. 불확실성이 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외부 요인에 굉장히 민감한 경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수로만 버틸 수 있는 나라다. 가령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올해의 주변 상황들을 보면은 고자 들어간 게 다 많아요. 네. 고유가, 그렇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기다 대고 뭐 아무리 종목을 이야기를 해본들 뭐 2분기, 4분기 이야기를 해본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 한 해를 한 뭐 몇 개 단어로 줄여버리면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본 한 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자이언트일지 빅스텝일지 베이비일지 울트라가 혹시나 내는 건 아닐지 여기에 온 정신이 팔려버렸던 한 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통통경제에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우리가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 물론 종목도 중요합니다. 오늘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 지금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전기를 빵빵빵 써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뭔가 터널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운전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터널 안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요. 근데 터널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속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주식을 정시를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된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주식. 과거는 뭡니까? 실적이죠. 이제 실적을 보는 거죠. 현재는 뭡니까? 수급. 현재도 좋아. 그다음에 미래는 뭡니까? 가치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 종목은 저 기업은 미래가 좋을 수밖에 없어. 지금은 뭐 투자가 많이 되는 상태야. 그런데 올 한 해의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무색해져 버렸다. 왜? 공급망도 차질이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버리고 있죠. 이거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 정말 뭐 요즘에 우리 2030 세대용 어쩔 TV, 어쩔 TV를 해야 되는. 네. 물론 이 TV는 우리 서울경제 TV입니다. 서울경제 TV를 많이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이 증시 용어 중에서도 PER을 기억을 해둬라. PER이 뭡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잖아요. PER 여러분들 다 압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ER이 낮을수록 뭐예요? 낮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죠. 저평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PER이 높은 걸 찾을 때가 아니다. PER이 높은 게 주로 어떤 겁니까? 대체로 IT주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장주를 쫓아갈 때가 왜 긴 터널을 지나가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하튼 그래도 저평가돼 있는 보면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가 있어요. 없지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찾아내보면 있어. 그걸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올 한 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또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보는 한 해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실적과 수급 또 가치가 높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공급망도 차질이 있고 이제는 좀 가치가 높은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7년 만에 적자로 전환을 그렇죠. 했고요. 또 주요 기업 역시 뭐 감산, 뭐 감원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이 반도체주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예상보다 더디고 낮은 수준의 회복이 될까요? 자, 우리가 이 반도체는 중요한 것이 뭐가 회복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반도체는 이른바 우리 이제 산업의 쌀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의 피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철강을 이야기했거든. 포스코야. 네. 근데 요즘에 뭡니까? 반도체거든요. 모든 제품에 지금 우리 방송국의 카메라, 모니터, 심지어는 이 앞에 놓여 있는 노트북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왜 지금 반도체가 이 시장이 위축돼 있어요? 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그렇죠. 없죠. 네. 수요가 없죠. 그럼 수요가 왜 없느냐?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물가 올라가는 걸 탁 정지시켰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네. 이제는 좋아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제 물가를 잡아버리게 되면 이 아래 공포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웬만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돈 있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경제는 미래예요. 경제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야 될 전자제품 뭐 그냥 50인치 괜찮지 뭐 월드컵도 50인치 보니까 뭐 볼만하대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회복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반기에 뭘 회복이 돼요?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맥락을 찾아야 되냐면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보유 자산에 여력이 있다. 그리고 TSMC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일본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공동 투자를 하고 일본도 공동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TSMC와 지금 우리가 이전만 해도 반도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인텔 뭐 퀄컴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하면 누구 이야기예요? 삼성 아니면 누구? TSMC 이야기한다. 네. 대만이야. 미국에서 없어. 일본에서 없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반도체는 메모리, 낸드 플래시가 아니라 뭐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파운드리는 뭐다? 맞춤형 반도체.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막 정말 조명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냉장고가 있다. 사물 반도체가 사물 인터넷이 들어간다. 거기는 맞춤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팹리스는 뭐예요? 팹리스는 이 반도체의 설계. 왜냐하면 이게 정형화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TSMC, 삼성전자의 이제는 관계가 되는 그런 회사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막대한 재정과 자본이 투자되는 어디 쪽으로 간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파운드리나 팹리스, 시스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럴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관련이 되고 있는 협력회사가 어딜까?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그 금방 나옵니다. 우리 서울경제TV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 뭐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SFA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가 있죠. 또 KC텍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지금은 좀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회복될 때 먼저 회복되겠죠.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우리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단연 따봉이에요. 엄지척. 네. 따봉. 근데 70%야.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뭐 10% 될까 말까예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의 전쟁은 가격도 더 비싸고 수요도 더 많아지고 시장도 더 커져.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마치 설국열차처럼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앞칸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뚫어져라 쳐다보실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와 이 다른 또 TSMC와도 연관이 되는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밸류체인이 되겠죠. 이 협력업체가 어디인가 이걸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사 모으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반도체 업황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비메모리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차 전지주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는데 내년 역시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차 전지에 좀 신규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뭘 보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2차 전지는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좀 봐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숲은 다 알아. 숲이 무성하리라는 거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숲이 이 숲의 어떤 부분에 잣나무가 있는지 참나무가 있는지 버드나무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투자의 비법이고 해법이라는 겁니다. 왜? 아니 2차 전지가 잘 될 걸 다 알아. 이미 우리 시총의 2위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또 삼성 SDA 잘 될 거 다 알아. 그런데 물론 등락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고 뭐 2차 전지 그렇게 뭐 힘을 못 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잘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대형주가 돼버린 것을 뭐 사모은다라는 것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로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자, 2차 전지와 관련한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2차 전지에 뭐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밸류체인 무엇일까요? 그렇지. 장비주와 너무 잘하죠. 장비주와 소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주가 뭐냐? 지금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엠플러스나 일진 머티리얼스나 하나기술이나 에코 프로비엠이 있고 또 CIS가 있고 DA 테크놀로지가 있죠. 자, 이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계속 장비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 그랬잖아요. 밸류 체인은 아니 이 기업들은 누구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니 다른 2차 전지 업체하고도 미국에 있는 기업 2차 전지 다른 국가에 있는 2차 전지 기업과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밸류 체인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고 소재주로는 뭐가 있죠? 대기업인 SKC도 있죠. 대보 마그네틱도 있죠. 호이즈도 있죠. 나노 신소재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이들 중에서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되고 더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방산도 있습니다. 또 차세대 효자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IRA 수혜주로 꼽히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높아지고 있는 이 K방산 올해 대비 내년의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저는 끝내 이길이라. 끝내 이길 종목들이 뭐냐? 바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원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을 하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이잖아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30 기후 대응에서 2040, 2050,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친환경이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OCI나 하나솔루션이나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이제는 날개를 펼 수 있는 시기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뭐 때문에? IRA법과 관련되는데 중국을 배제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았는데 중국을 배제해 주니까 이 신재생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 후내년 상반기에는 수익이 더 올라갔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원전은 어떤 효과? 사우디, 중동, 자 체코 이들 국가에서 이제는 원전인데 SMR 소형 원전이죠. 더 안전하고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도심 근처에도 원전을
건설을 하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소형 원전을 건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전의 건설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국가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이나 한전 KP 당장 사우디도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이 AS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관리 비용까지도 포함이 될 거고 방사는 왜 좋냐? 지금 폴란드가 대통령까지 나와서 우리 무기가 폴란드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환영식을 할 정도의 무슨 이야기냐? 우리 K9 자주포 그다음에 전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성비로 세계 최고의 제품이에요. 깜짝 놀래. 아니 전차가 가다가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 자주포가 360도 회전을 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포탄을 넣고 연발로 발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보니까 이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요. 얼마 전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지금 감동의 연설을 해버렸죠.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주겠다. 더 싸워라. 푸틴도 핵을 이야기해요. 안 끝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폴란드에 배후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다. 저는 이제 곧 방산 수출 국가로 한 5위 안에 올라간다고 봐요. 그렇다면 시간이 언제냐인 것이 문제인 것이지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와 지금 방산과 관련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죠. 또 우리가 LIG 넥스원도 있죠. 이거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방산 중에 딱 한 가지만 담아야 한다면 탑픽 종목으로 무엇을 꼽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할까?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단기적으로는 방산과 석유화학을 우선 담으셔야 되고 그래서 석유화학이 지금 이것도 빈살만 요구합니다. 지금 샤힌이라고 하는 이게 이 아랍어로 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롯데 케미컬과 연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로 가라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